안녕하세요. 김발금입니다. 오늘 하루는 적어도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가 한숨을 돌리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양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해주었고요. 물려있던 종목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어도 본전 탈출은 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매일 장을 마치고 나면 새 아이의 육아가 시작되고 9시가 넘어서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이렇게 오늘 하루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을 걸러봅니다. 근데 오늘 마침 PC 디렉트 이 종목이 검색에 걸려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각장애인이 밤에 등불을 들고 밖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등불일까요? 아마도 어둠 속을 자신있게 걷고 있을 그 누군가를 위한 등불이 아닐까요? 이 영상은 누군가를 조롱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라 아직 눈이 어두운 저를 위한 등불이며 어둠 속을 거침없이 걷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등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영상입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수년째 이 채널을 운영해 오신 스윙어님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8월 24일 날 제가 이 분석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전 저점을 쌍바닥을 찍고 여기서 반등을 해주거나 혹은 적어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었다면 좋을 텐데 당시의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저점을 이탈을 해버렸고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자리였죠. 그래서 좋지 않다. 적어도 10,000원까지는 열어놓아라. 그리고 여기서 수급이 이렇게 모아져 가면서 횡보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급은 이때 당시에 비교했을 때 이만큼 빠졌으니까 사실은 좋아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박살이 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수급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에선가 지지를 받게 된다면 그 지지받는 자리에서 횡보하면서 모이는 것을 확인하고 물을 타든지 들어가든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의 댓글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사람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영상을 분석하니까 이런 식의 분석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다라면서 약간은 무시하는 투의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 뒤로 그냥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이 종목이 오늘 최고점 18.8%를 이렇게 크게 올려주면서 여기서 반등 같은 반등이 한번 나와준 거죠. 이걸 반등이라고 봐야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당시에 스윙어님도 이 10,000원에서 이게 모아져 가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잘 분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스윙어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약간은 한 일주일은 횡보를 했죠. 그래도 횡보를 했지만 결국은 모여지질 않고 이게 흘러내렸어요. 모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왜 모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개미의 증권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키움증권을 볼게요. 여기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9월 2일부터 9월 10일이었나요? 볼게요.
아, 15일이군요. 15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여져가는 뭐야 9월 2일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보세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 모여져가는 그림은 아니죠. 그냥 누군가가 손절하고 누군가가 매수하고 또 누군가가 손절하고 누군가가 매수하고 그냥 주고받고 하는 개미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키움증권에서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팔아줬으면은 이제 이 얘기가 다를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까지 보면은 누적 순매수는 마이너스 4천주. 이 구간에서 겨우 4천주의 키움증권 개미의 물량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증권사를 포함해봤자 많이 잡아줘야 2만 주, 3만 주겠죠. 그러면 유통 주식이 660만 주인데 꼴랑 여기서 2만 주, 3만 주가 이제 온전히 뭐 큰형님이 이걸 받았다라는 가정하에 얘기한다면 그 6만 주를 받았다고 2만 주, 3만 주를 받았다고 해서 이 660만 주에 얼마나 이 티가 나겠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물량이죠. 그냥 제가 보기에 이거는 누가 받았다라기보다는 그냥 개미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그냥 흘러내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길게 볼게요. 그러면 10월 4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4일까지 오늘까지죠. 최근에 며칠 동안 조금 털렸어요. 몇만 주죠? 4만 주, 5만 주, 6만 주, 7만 주, 8만 주 정도였는데 오늘 또 했으니까 한 7만 주 정도의 물량이 털렸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계속 모아가는 모양이 나오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키움의 물량이 이런 식으로 이런 계속 털리는 모양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는 좋은 맥점 구간인데 마지막 어찌 보면 여기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자리예요. 여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데 그나마도 지켜주지를 못했고 그냥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의뢰를 해주셨고 댓글을 달아주셨던 그분께서는 어떤 이제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서 하는 지분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지만 물려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어떤 빅 호재가 나와가지고 또 그럴 수 있죠. 만에 하나 누군가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회사에서 이 PC 디렉트라는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M&A를 진행해 볼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뭐 그게 천분의 일일지라도 만분의 일일지라도 그런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작은 확률에 기대어서 이런 종목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떤 호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내부의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어떤 누군가들이 극비의 작업을 하는 것이 호재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같은 사람이 예상한다? 그걸 따라가 본다? 예측할 수 있다? 혹은 우리의 귀에 그런 내용이 들어왔다? 라는 것은 이미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개인을 꼬시기 위해서 그런 호재성 기사를 내보냈거나 아니면 네이버 게시판 같은 데에다 흘렸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아닌 이상 우리 같은 일반인들 귀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호재 기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게 이제 기사화 됐을 때는 세력들이
털어내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을 별로 의미 있게 두지 않습니다. 매집을 해 가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관심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제 주식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각기 누군가는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요.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분산되어 있는 이런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주식들이 이렇게 뭉치고요. 또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뭉치고 또 이렇게 뭉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보고 저희가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걸 이렇게 작은 주식들을 큰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그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수잉어님이 생각하는 수급이 좋은 종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왜 이렇게 누군가가 덩어리째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들고 가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알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든지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는 슈팅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M&A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큰 매출이 만들어진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투자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알게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지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제가 사는 겁니다.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어느 날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든지 이 덩어리가 슈팅을 주면 슈팅을 주면 슈팅을 주면 그때 저도 같이 제 것도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멱살을 잡고 제 것도 끌어올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회사에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 호재를 이용해서 나는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거기에 목숨을 걸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 우선은 수급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보세요. 아까는 좀 전에는 이렇게 작은 덩어리가 이렇게 작은 덩어리가 큰 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매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큰 덩어리였던 것들이 이렇게 막 쪼개지고 있어요. 막 쪼개진단 말이에요. 쪼개진단 말이에요. 큰 덩어리였던 것들이 막 쪼개져.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막 이렇게 막 나눠지는 게 보이고 있어요. 마치 이 PC 디렉트처럼요. PC 디렉트가 그랬거든요. 큰 덩어리였는데 점점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쪼개지고 계속 쪼개지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역대급으로 그것도. 그런데 이 종목을 어떤 호재성 이슈를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계속 들고 간다. 혹은 매수한다. 그건 주식을 너무 잘 모른다기보다는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급이 좋은 종목들, 모아가는 종목들은 이 회사에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모아가는 주체가 어느 정도 자리까지는 올려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어간다. 반대로 수급이 좋았지만 그것들이 자꾸 분산되고 깨져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빨리 튀어야겠죠. 보세요. 신한금융투자가 9월 16일부터 해놨는데 꽤 뭐 7만 주나 지금 매수를 했어요. 9월 16일이면 언제입니까? 9월 아니 16일부터 9월 16일부터 이 구간에서 지금 7만 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이제 많이 매수한 것 같잖아요. 키움의 물량을 지금 신한에서 많이 지금 뺏어간 거죠. 많이 모여간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자, 얘네들이 언제부터 샀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6월. 보세요. 대충 한 이 정도부터 볼게요. 6월 9일. 6월 9일. 6월 9일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22만) 주를 샀어요. 신한금투가 6월 9일부터 22만 주를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22만 주를 샀단 말이에요. 그 중에 7만 주가 지금 여기서 산 거예요. 지금 물 탄 거예요. 얘네들 그 네,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아니죠. 천사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사준 거예요. 이 천사들이 어디 이런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음? NH 11만 주를 샀죠. 10만 주를 샀죠. 예. 아주 천사들이에요. 최근에 산 사람이 JP 모간이나 뭐 얘네들은 최근에 산 애들인 것 같고 어쨌든 신한금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만 주를 샀는데 이 660만 주나 되는 이 유통 물량 중에 22만 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얘네들이 심지어는 오늘도 샀어요. 오늘도 오늘 보세요. JP 모간은 오늘 며칠 전에 좀 샀다가 오늘 누군가 슈팅을 빵 주니까 오늘 팔고 튀었잖아요. LH 오늘 샀죠. 이런 천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신용 볼게요, 신용. 자, 신용 잔고율이 2.7%, 1.9%. 여기 이 자리에 있을 때 얼마입니까? 만 원, 1,000원 막 할 때 신용 잔고율이 1.7%예요. 이때 당시 21년도면은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을 때입니다. 엄청 높을 때예요. 이때 신용으로 막 우리나라 지수를 막 끌어올릴 때요. 근데도 1점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높아지죠. 꼭지에서 얼마예요? 2.2%. 예, 여기서 2.2%밖에 안 됐어요. 여기서도. 근데 이렇게 팍 빠지니까 여기서부터 막 신용들이 갑자기 막 이게 몇 프로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11.4%. 현재 6, 6, 6점 몇 프로. 지금 최근에 여기서 지금 신용이 털린 거잖아요. 강제 손절 나온 거죠. 반대 매매 나와가지고 증거금 부족으로 그냥 반대 매매가 나왔든지 그냥 손절을 때렸든지 그 물량들이 지금 털려 나간 겁니다. 여기서 신용으로 샀던 사람들이 계속 돌려막기 하다가 털렸잖아요. 그래서 신용 잔고율을 저는 별로 안 보는데 승원님 그러더라고요. 꼭지에 있을 때 신용 잔고율이 몇 프로였는지 그리고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해갈 때 신용 잔고율이 몇 프로였는지 그걸 봐라. 그러면서 신용 잔고율이 꼭지에 있을 때 털기 직전에 그때 비교를 해가지고 그거를 매매에 좀 활용을 해라 라는 얘기도 예전에 해주셨어요. 보면은 너무 높잖아요. 지금 1%대일 때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데 신용이 지금 11% 됐는데 이런 자리에서 누가 매집을 합니까? 어떤
정신 나간 이 기부천사가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기부천사 우리 신한금투 형들 기부천사 네 앞으로 신한카드 이용하겠습니다. 기부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뭐 내 거 받아준 것도 아닌데 내가 기부할 필요는 없겠네. 네, 좋아할 필요는 없고 기부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 개인 물량 보세요. 개인 보유 물량이 이건 누구야? 이거는 기관이 여기서 팍 올렸다가 그냥 팍 털어버렸네요. 그리고 개인은 계속 올라가죠. 개인 아닌데 이거 외국인인데 개인이고 개인은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올랐죠. 계속 오르고 있고 외인이 최근에 여기서 좀 사고 있네요. 8월 16일부터 여기 좀 8월 보겠습니다. 16일 8월 16일이니까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외인이 좀 사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찌 됐든지 지금 거의 1년째 물려있는 우리 1년 넘게죠? 1년이 아니구나. 몇 달 동안 지금 물려 계시는 우리 신한금투 형들 22만 주를 해결을 하려면 어쨌든 여기서 지금 더 물을 더 바짝 타가지고 평단가를 적어도 어디까지는 만들어야 되냐면 적어도 이 구간까지는 만들어야 돼요. 이 구간까지는 12,600원도 안 돼요. 12,600원까지도 가기 힘드니까 적어도 10,000원 초반대까지는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또 이제 개미들 좀 더 털어가지고 여기서 한 요만큼 해가지고 어떻게든 약 손절을 하든 어떤 더 타서 본전을 탈출을 해보시든지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오늘 이제 이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개미들이 또 이 꼭지에서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일반 개인들이. 혹시 그런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기서 이렇게 며칠간 다시 키움증권이 털리는지를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 쪽에서 계속 키움이 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털리고요. 또 신한에서 계속 그거를 받아간다든지 혹은 이 외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이거 있습니다. 기간 추이 여기 이거 보시면 알아요. 기간 추이 1개월간 보시면은 외국인이 21만 주, 23만 주 뭐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게 있죠. 여기 보이죠? 이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하게 더 모아가는지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물을 타서 본전을 뭐 약수익이나 해보시든지 아니면 본전을 탈출을 하시든지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자리에서 계속 또 키움이 계속 사면서 더 주가가 하락이 된다면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5천원까지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유통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래픽 카드 그때 당시에도 채굴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많이 이제 떨어졌고 또 이더리움이 채굴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었는데 이더리움 채굴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픽 카드 수요가 완전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채굴 시장에 있던 그 중고 그래픽 카드들이 광부들이라고 하죠. 그 광부들이 이제 중고 시장으로 방출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물량들을 또 개인들이 살 거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이제 신규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더 신제품을 사는 수요는 많이 줄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의 판매량은 작년이 꼭지였고 올해부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래픽 카드 판매량은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벌써 채굴 시장에 있던 광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은 더 저렴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래픽 카드를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뭐 지금도 저렴하니까 이제 슬슬 산다라고 하면서 사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산 같은 데로 이제 대거 매물들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게 중고로 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것에 가상화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 PC 디렉트 같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재무가 앞으로 좋아지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이 매매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재무 저번에도 이거 보여드렸는데 2021년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21년 12월 달에 65억을 이렇게 냈죠.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확실히 팍 줄었잖아요. 그리고 6월 달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16억이 되었고요. 이제 9월 분까지 해가지고는 얼마나 찍힐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 다음 12월 달 다음 분기 또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모든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물량이 이렇게 흩어져 있던 물량이 뭉쳐지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뭉쳐지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가더라.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할 거냐? 어디에서 할 거냐? 그게 보이면 이런 지지하는 자리에서 보였다는 가정하에 지지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사서 들어가는 게 좋다. 뭐 뜬금없는 자리에서 조금 사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그래서 풀 매집된 종목들 아주 매집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매매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주식에 좀 적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채널의 주인인 스윙어님이시고요. 어, 한 가지만 더 제 아는 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는 분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산대요. 삼성전자를 산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까지 빠질 것 같아요. 이 자리까지는 빠질 거다. 근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한 이만큼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길래 글쎄 형 여기까지 빠질 것 같아. 지금 사지 말고 그냥 놔뒀다가 여기 와서 사. 이때 지지받는 거 보고 사도 괜찮아. 그럼 더 좋잖아.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나 여기서 사고 빠지면은 더 사지 뭐. 그러는 거예요. 뭐 빠지면 더 산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빠졌어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여기 어디선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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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손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선가 팔았나? 아무튼 이런 일들이 되게 반복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안 되는구나. 사람이 이걸 참지를 못하는구나.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뻔히 여기까지 내려올 텐데 여기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지지받는 거 보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식은 정말 인내가 필요한 거고요. 또 기계적인 매매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2000, 2520, 2520을 찍었을 때
20일 찍었어요. 여기가 꼭지다. 이제 2400까지는 빠질 거다라고 그렇게 저 역시도 판단을 했고, 또 영상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사실 다 팔아버렸어도 됐잖아요. 꼭지니까. 어차피 손실 보고 있던 종목들도 있지만 그 종목 다 팔았어도 이미 먹은 게 많이 있었으니까 다 팔아버리고 이 밑에서 다시 사면 되잖아요. 지금 손절했어도 더 싼 가격에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손절이. 또 수익 중인 종목들도 여기서 혹시 개별 주식 중에 더 갈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 남겨놨어, 안 팔고. 그런데 그 종목들이 여기까지 2,400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2,100원대까지 빠져버렸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인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돼. 돈을 현금을 사놓고 현금에 투자해라 라는 얘기 들어보셨겠죠? 저도 몇 번이나 들어봤던 얘기고 공감을 하는 얘기지만, 현금을 사두는 그 일이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시간을 이겨내는 그것, 또 이렇게 횡보하면서 매집해 가고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팍 쳤다가 훅 빼버리고 또 질질질 끊어가고 하면은 이때 참 많이 힘들잖아요. 이 구간에서 언제 가지? 언제 이렇게 가지? 내 건 안 가나? 다른 놈들이 더 먼저 가니까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수급이 좋아서 매집이 잘 되어 있던 종목들은 결국에 가서는 이런 구간들을 거쳐서 가면 이렇게 슈팅이 나오더라는 것. 물론 지금과 같은 이 하락장이나 전혀 이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장에서는 이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눈치껏 슈팅 주면 이런 데서 팔아먹어야 돼요. 나는 홀딩해 해가지고 하면 호구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빠져요 또. 이렇게 되니까. 저 역시도 좀 푸념 좀 했고요. 이런 기다림과 인내의 싸움이 바로 이 주식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서 기계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또 나의 어떤 판단보다 숫자를, 이런 숫자를 믿을 수 있는, 믿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양봉을 기대하면서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 물린 종목들 다 본전 또 수익돼서 탈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